분열 9년 만에 통합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과 서대문 측의 통합이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대한이수교 장로회 통합 세계 여성 선교사회는 지난달 총회를 열고 새 임원단을 선출했습니다. 남성숙 신임 대표 회장과 함께 여선교사의 정체성과 사명을 짚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간의 돈봉투 만찬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건,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강록 목사입니다. 세계 곳곳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영국에 또 한 번 최악의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IS는 자신이 배후임을 자처했다는데 매번 같은 비극의 반복 때문에 국제사회의 절망은 더욱 깊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세상의 모든 악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면한 진짜 도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테러 극복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것일 겁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기대를 모았던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과 서대문 측의 통합이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영훈 총회장은 교단 내 그리고 범교단 차원의 연합사업 모두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에서 23일에 걸쳐 열린 제66차 기하성 여의도 총회에서 이영훈 총회장은 서대문 총회 관련 송사 문제 등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통합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 기하성 여의도와 3개로 갈라진 서대문 측 기하성 총회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기하성 연합회를 구성하고 대외적인 활동은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틀에서 연합의 필요성과 의지는 확인했지만 완전한 통합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지금 박성명 목사 재판이 완전히 다 끝나야 되고요. 순천학원 재판이 끝나야 되고요. 연금 재판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통합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우리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총연합회를 만들어서 기하성 여의도 총회는 또 연금재단 손실을 최소화하고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와 MOU를 맺고 캠퍼스 선교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선거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총회장을 비롯해 선출직 부총회장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이태근 목사와 이천 순복음교회 김명현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또 총무직에는 제일 좋은 교회 엄진용 목사가 연임됐으며 임명직 부총회장에는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강영선 목사, 한일 순복음교회 신덕수 목사, 순복음 강남교회 최명우 목사, 구로 순복음교회 김봉준 목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정부가 국내 거주 이주민 수가 2030년은 500만이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의 전략이 마련돼야 할 실정입니다. 글로벌 시대 올바른 이주민 선교의 방향과 이를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김보림 기자가 소개합니다. 최근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 수가 230만 명에 입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2년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는 25년간 지속돼 왔지만 한국교회의 일방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주자들이 다니는 교회들은 여전히 재정 열악과 자립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30년 이주민 500만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누구보다 이주민 선교 사역에 힘써온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 상임이사 박찬식 소장은 앞으로 이주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로 저희들이 많이 접근했거든요. 그 접근도 참 귀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족 단위 중심, 유학생, 국제결혼 혹은 최근에도 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착되고 한국 사회에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포인트가 이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가 참 중요했고요.
또한 더 나은 이주민 사역을 모색하고자 개최해온 포럼에서는 지난 10년의 사역을 정리하고 앞으로 10년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 앞서 이주민 사역을 체험하고 성공적 목회를 이룬 이준성 교수 등이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이주민 교회들을 하신 분들이 사역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자립되고 또 당당한 교회로서 서가는가를 이미 실천하셨던 그런 종들을 이번에 강사진을 모셔서 이야기하고요. 해외 선교와는 달리 후원과 기도가 인색한 이주민 선교는 세계 선교 속 500만 이주민 시대를 맞이할 한국 교회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회심 279주년을 맞아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장기계증 캠페인 생명나눔 특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캠페인은 2017년 1279명의 참여자가 더해져 총 9,408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생명나눔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특강에서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을 주제로 발제한 신화교회 임성환 목사는 장기기증은 사회적 성화의 실천이며 전도는 삶의 성화라고 권면했습니다. 루터대학교가 제7대 총장의 권득칠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신임 권 총장은 지역중심 대학과 수요중심 교육체계, 체계화된 행정, 변화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위에서 재도약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화 기독미술인회가 하나님의 창조를 주제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미랄미술관에서 제3회 이화 기독미술인회전을 개최합니다. 기독교 학술원과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기독교 입장에서의 통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4차 통일 세미나를 엽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등 25개 기독단체와 33개 교회가 다음 달 3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통일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번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성묘교회는 많은 순례객들이 찾는 성지입니다. 보수공사가 한창이었는데 올해 부활절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복원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됐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t's called the Edicule, a structure built over what many believe is the burial place of Jesus. After years of neglect, it's getting a facelift. The Holy Rock is preserved, and this is a great result of this phase of the project. Professor Antonia Morapoulou oversees the project. Of course, now we are going with bolts and anchors, titanium anchors, to readjust the marble slabs upon some mortar and concrete. That means we are going to assure the structural integrity through this intervention. National Geographic first documented the restoration last year for a television special. This is the marble slab that was removed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200 years. Beneath that, they found a slab from the time of the Crusaders, and underneath that, a tomb from the 1st century that many believe was the tomb of Jesus. While many consider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the site where Jesus was buried and rose again, others believe the resurrection took place at the Garden Tomb not far away. Whichever site is authentic, the work is preserving the church for years to come. We had, of course, to open the Holy Tomb in order to insulate it from the grouts and to protect it. This number, S3E14, that means S3E14. This is from this place of the monument. The restoration is like putting a puzzle together. Conservator Theodoros Mavridis explained how they reconstruct the marble slabs surrounding the edicule. We open holes, we put titanium rods between the two pieces. We are putting the adhesive on the surface inside. We just joining the pieces together like this. Okay, and then we have to put the piece vertically so that the weight of the above
to give the pressure and the stability to put the pieces together in a perfect position. For those working on the project, it's not a job, but a joy. What were your feelings when the tomb was opened? Great feelings. We were feeling that working on the tomb of Christ, we were not in just a monument. It's the message of resurrection, is the hope and the praise of millions of people. You feel when you are there, you are in the most alive place in the world. For my mother or my grandmother, they feel very proud of me. I feel very happy every day to be here. And when the project is finished, then I will be more happy than ever in my life. The project is expected to be completed by Easter. Chris Mitchell, CBN News,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in Jerusalem's Old City.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세계여성선교사회는 지난달 새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에 피지의 남성숙 선교사가 선출됐는데요. 현지 연결해서 여성선교사 대회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피지 선교사 남성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계 여성 선교사 대회는 매년 열리는 행사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2년마다 개최합니다. 대상은 본교단 즉 예장 통합 총회 파송을 받은 여성 선교사들입니다. 지난 2014년 4차 대회는 발리에서 처음으로 부부 선교사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에 말레이시아에서 5차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 기간 중에 총회를 열어서 11명의 새 임원을 선출했어요. 그렇군요. 통합 측 교단에 한정되긴 하겠지만 여성 선교사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여성 선교사 대회를 따로 개최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예, 본교단 선교사 임원 수는 현재 90여 개국에 1,500여 명이 나가 있습니다. 가정수로는 약 800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본교단 여성 선교사 숫자는 800여 명으로 추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전체 선교사 수의 절반 정도가 여성 선교사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여성 선교사의 대부분은 가정주부이면서 선교사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10년 전부터 여성 선교사들에게 선교사로서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고 고취시킬 필요성 때문에 여성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매년 대회 때마다 여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선교지에서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시대가 변화하면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으로서의 다양한 기능 수행이 활발해지지요. 이제는 여성 선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한 여성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수행할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익혀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로 인하여 선교 현장을 활성화시킬 직무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앞으로 열릴 2019년 여성 선교사 선교대회는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 사역의 롤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는 본모델 여성 사역자들을 찾아내서 강사로 모시고 싶어요. 열방에 흩어져 사역하는 우리 여성 선교사들 대부분이 가정케어와 선교라는 두 가지 영역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지치고 병들고 영혼육이 탈진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성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회복과 재충전을 넘어 선교의 전문가로 세워지도록 후방에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복음의 현장에서 매일 애쓰시는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에너지가 끊이지 않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으로 검찰개혁의 방아쇠가 당겨진 가운데 사건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을 경찰에 고발해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의 수사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환골탈태의 시험대가 될 이번 사건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강력해 보입니다. 네. 그 민정수석 그 인사 문제도 그렇고요. 시기적으로도 어떻게 또 돈봉투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예, 그 지난주에 이제 보도된 이제 그렇죠.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예, 그 예.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그 특수본 국정농단의 수사팀인 이제 특수본 네. 검사 이제 그 특수본 이제 수사팀장이 이제 이영렬 전 지검장이었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병우 조사를 할 때 그때 이제 검찰국하고 이제 전화를 여러 차례 한 게 결국은 이제 드러나서 네. 수사 그 당시 대상일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검찰국 그 검사들, 검찰국장 또 검사들하고 함께 네, 만찬을 했고 그렇죠. 또 만찬을 한 시기가 공교롭게도 우병우 수사가 끝난 며칠 후에 그렇죠. 만찬을 하면서 서로가 이제 돈을 준 겁니다. 예. 특수본에서는 이제 검찰국 검사한테 또 감찰국장은 또 이제 특수본 수사 검사들한테 돈을 건넸죠.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건넸다고 네.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뭐냐 이 돈에 그래서 이제 그렇죠. 검찰에서는 네. 이것은 이제 그동안 특별 활동비, 특수 활동비를 경력금 차원에서 수사를 이제 다 끝냈으니까 예, 예. 경력금 차원에서 줬다. 이렇게 해갖고 변명은 했지만 이제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또 이 점은 실제적으로 한쪽은 수사팀이지만 한쪽은 수사 대상일 수도 그렇죠. 있었는데 예. 이게 끝나고 나서 이걸 줬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 성격이 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검찰은 그렇게 변명을 했고 관행이다.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네. 감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검찰도 상당히 이제 긴장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 이제 그 돈봉투의 출처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혹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은 이제 그 경력금으로 줬다는 그 돈에 대해서 네. 그 출처와 그게 그렇죠. 정말 특수활동비였는지 예. 그다음에 그 건넨 이유 그게 경력금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처를 본 후에 만약에 경력금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경력금으로 주는 관행이 있었고 그 관행에 따라서 준 건지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되는 게 이제 김영란법이 문제가 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대법원에서 한번 이런 판단을 했었어요. 네.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돈을 주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인사나 예산을 평가하는 이런 기관에 돈을 주면 자기 인사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거나 그렇죠. 자기 조직의 어떤 예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줄 때 그 공무원이 인사나 예산을 평가하는 그런 공무원한테 줬다 그러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한번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 감찰국이 검사의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해 봐라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지시 사항이겠죠. 그렇군요. 변호사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 검찰 인사나 검찰 개혁이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검찰 개혁 필요하죠. 예. 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사실은 옛말에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은 통제를 해야 되죠. 근데 검찰기권이라는 것은 우선 강력한 수사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소권도 있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도 있고 이 권력을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이 강한 권력을 행사하는데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서 행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런 비리들이 물론 이제 일부 검사지만 결국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네, 이 신뢰를 떨어뜨리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 투명성을 위한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 개혁의 어떤 당위성이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점점 강화된 것이죠. 그 새 정부의 그 검찰 개혁의 방향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새 정부에서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게 공약 사항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대통령 후보들도 대부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이걸 좀 어떻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공직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 때 과연 다시 검사들을 대부분 공수처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제 옥상옥이 돼서 그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는 검사가 아니라 법을 잘하는 아주 신망 있는 그런 제야 변호사들이 또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런 제도도 필요할 테고. 변호사님 그 검찰 개혁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정의라는 개념일 것 같아요. 정의라는 개념은 바른 도리라는 개념일 텐데 성경에도 보면은 그 첫째는 이제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법하고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무법한 이 시대에 정의를 물처럼 또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정말 새롭게 적용돼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질서가 어떻게 해야 다시 이 시대에 진행될 수 있을지 실천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강물처럼 참 그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는데 물은 아래로 흘러가는 대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하면 모든 질서가 잘 흘러가는데 이 물을 거꾸로 올린다거나 하면 그 질서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마찬가지로 정의라는 것도 결국은 이 법은 정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사실 가장 밑에 기반은 상식을 기반으로 해요. 상식이요. 모든 일반 국민들이 결국은 수긍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정의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 국민 모두를 위한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다 좋은 거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국민들이 성과는 안 좋더라도 국민들이 다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게 민주적 정의고 절차적 정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단기적 성과는 없더라도 국민의 의사가 합쳐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성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선약수란 말처럼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직자라든지 무슨 뭐 정치인, 검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편법이나 이런 것들 쓰지 말고 질서를 지켜야 되고 국민 전체의 민도가 한꺼번에 올라가면 자연히 또 이런 공직자들도 그 민도에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검찰에도 우리 요즘에 신학에서 대두되는 것처럼 공공성, 또 공정성, 또 국민들의 어떤 지지 그리고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권위의식보다는요.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경찰이 하반기 채용 규모를 3배가량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산 준비도 철저히 확인돼야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